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제가 얼굴이 나오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내용과 포맷으로 더 자주 찾아뵐 거니까요. 각오 단단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김광현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김광현 선수의 지난 시즌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한 경기, 선발로 7경기에 나선 김광현은 39이닝 동안 자책점 7점을 내줌으로써 평균 자책점 1.62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60경기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김광현이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0.9는 세인트루이스 투수 1위에 해당됐습니다. 재밌는 건 자신을 KK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등번호를 삼진에 해당되는 33번을 고른 김광현이 숫자 3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건데요. 쉽지 않았던 데뷔전에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고 팀의 개막전 승리를 지킨 김광현은 그 경기 후 선발진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선발 5경기에서 3과 3분의 2이닝 3피안타 1실점,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6이닝 3피안타 무자책, 5이닝 3피안타 무실점,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정확히 3개만 내준 메이저리그 최초의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이라는 기록이 생긴 1912년 이후 내셔널리그 투수로는 처음으로 5이닝 이상을 던지며 자책점 없이 피안타를 3개 이하로 막아낸 경기를 4경기 연속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김광현은 9월 20일 피츠버그전에서 4실점하면서 24이닝 연속 무실점이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팀에게 정말 중요했던 9월 25일 미러키전에서 다시 5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경기 만에 시즌이 중단되고 16일 동안 14경기가 취소됨으로써 44일 동안 11번의 더블헤더를 포함해 53경기를 해야 했던 세인트루이스는 팀이 원하는 역할을 해낸 김광현이 없었다면 절대로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슐트 감독은 시즌 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KK는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투수다. 나로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실트 감독이 존경한다고 한 김광현의 점수를 제가 5점을 깎게 된 건 포스트 시즌 1차전에서의 3과 3분의 2이닝 5피안타 3실점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음날 백전노장 웨인라이트가 3과 3분의 1이닝 6피안타 2실점에 그쳤으니까 이 5점도 실은 억지로 깎은 겁니다. 그렇다면 류현진과 김광현을 비교해 볼까요? 류현진은 마지막 KBO 리그 시즌이었던 2012년 9이닝당 0.6홈런, 2.3볼넷, 10.33진 기록이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인 2013년 9이닝당 0.7홈런, 2.3볼넷, 7.23진이 됩니다. 비록 삼진은 9이닝당 3.0개가 줄었지만 피홈런과 볼넷 허용은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다만 9이닝당 피안타가 2012년 7.5개에서 2013년 8.5개로 1.0개가 늘게 됩니다. 김광현은 마지막 KBO 리그 시즌이었던 2019년 9이닝당 0.6홈런, 1.8볼넷, 8.53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인 2020년 9이닝당 0.7홈런, 2.8볼넷, 5.53진을 기록합니다. 삼진이 3.0개 줄고 피홈런이 0.1개 늘어난 건 류현진과 똑같았는데요. 다만 9이닝당 볼넷이 1.0개가 늘게 됩니다. 류현진과 가장 달랐던 건 피안타였는데요. 류현진은 피안타가 7.5개에서 8.5개로 9이닝당 1.0개가 늘어난 반면 김광현은 피안타가 9.4개에서 6.5개로 무려 2.9개가 줄어든 겁니다. 이에 김광현은 2019년 2할 7푼이었던 피안타율이 2020년 메이저리그에서 1할 9푼 7리가 되는데요. 1할 9푼 7리는 랜디 존슨이 2001년 시즌에 기록한 2할 3리보다도 낮은 피안타율입니다. 김광현의 피안타율이 낮게 나온 건 2019년 KBO 리그에서 3할 3푼 5리였던 BABIP,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는 2할 1푼 7리로 1할 이상 낮아졌다는 건데요. 김광현의 BABIP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세인트루이스의 미친 수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DRS 1위에 오른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당 0.57점을 수비로 막아낸 반면 DRS 29위 팀이었던 토론토는 경기당 0.65점을 수비로 더 내줬습니다. BA, BIP에는 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를 가지고 베이스볼 서번트가 계산한 김광현의 피안타율은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오픈과 거의 같은 2할 오픈 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김광현은 운 또는 수비의 도움이 확실히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피안타율을 기록한 겁니다. 김광현은 타구 속도 95마일 이상, 하드히트 타구 허용률이 상위 16%로 상위 10%였던 류현진 못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평균 구속이 하위 14%인 김광현의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1할 8푼 1이었던 반면 슬라이더는 2할 2푼 8리였다는 건데요. 이는 2019년 KBO 리그에서 기록한 2할 5푼 1리보다 좋았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패스트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김광현의 지난 시즌 슬라이더를 SD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현의 슬라이더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제가 시즌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더의 최고 구속과 최저 구속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건데요. 김광현은 슬라이더 최고 구속이 87.6마일, 슬라이더 최저 구속이 68.1마일이었는데요. 경기별 최고 구속과 최저 구속의 차이를 평균으로 내면 9.4마일, 시속 15km에 달했습니다. 저는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가 패트릭 코빈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빈이 슬라이더의 구속 변화에 가장 능한 좌완 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빈은 어땠을까요? 경기별 최고 구속과 최저 구속의 차이를 평균으로 내면 8.4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은 코빈보다도 더 넓은 슬라이더의 구속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빈의 8.4마일과 김광현의 9.4마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메이저리그의 대표적인 슬라이더 투수의 슬라이더 최고 구속과 슬라이더 최저 구속 평균은 클레이튼 커쇼가 5.5마일, 게리 콜이 4.9마일, 제이콥 디그롬이 3.6마일, 맥스 슈어저가 3.4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안타율 말고 다른 부분을 보면 지난해 김광현의 슬라이더에서는 살짝 아쉬운 대목도 발견됐는데요.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2019년 KBO 리그에서 헛스윙률 30%와 땅볼 유도 54%를 기록한 반면 2020년 메이저리그에서는 헛스윙률 20%와 땅볼 유도 43%로 KBO 리그 때보다 헛스윙률과 땅볼 유도가 10%씩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김광현 선수가 던진 슬라이더를 평균 구속 83.2마일을 기준으로 83마일 이상의 구속을 찍었을 때와 그 아래의 구속을 찍었을 때를 나눠봤는데요. 83마일 이상의 빠른 슬라이더는 피안타율 2할 6리와 함께 헛스윙률 29%, 땅볼 유도 57%를 기록한 반면 83마일 미만의 느린 슬라이더는 피안타율 2할 오픈과 함께 헛스윙률 9%와 땅볼 유도 30%로 빠른 슬라이더 대비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패트릭 코빈은 어땠을까요? 코빈은 슬라이더 평균 구속 79.2마일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빠른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는 피안타율 1할 9푼 7리와 헛스윙률 38%, 평균보다 느린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는 피안타율 2할과 헛스윙률 35%로 김광현과 달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코빈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완벽한 속도 조절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김광현의 느린 슬라이더는 빠른 슬라이더만큼 위력적이지 못했을까요? 비밀은 로케이션에 숨어 있습니다. 김광현의 빠른 슬라이더는 철저하게 우타자 몸쪽을 낮게 파고든 백풋 슬라이더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김광현의 느린 슬라이더는 타자가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에 쉬운 코스로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김광현 선수가 느린 슬라이더를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향하는 백도어 형태의 공으로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빠른 슬라이더와 비교했을 때 느린 슬라이더의 제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김광현의 빠른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이었다. 다만 김광현의 느린 슬라이더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느린 슬라이더의 로케이션, 즉 제구를 더 다듬는다면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지난해보다도 더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압도하는 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뵌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는 SD,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과 함께 이렇게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